시간마다 관련된 사항, 관찰일지에 관련된 교육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한두 시간 만에 나는 관찰일지를 마스터할 수 있다? 아이를 관찰하는 데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아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아이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관찰해야 되지? 어떤 부분을 기록에 남겨야 되지? 라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2시간 가지고는 힘들어요. 보통 대부분 보면 관찰일지 교육, 상호작용 교육 붙어서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평가제를 위한 N평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하는 거고 정말 일지는 관찰 기록은 아이들을 관찰하는 행위는 굉장히 오랜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지금 3월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요. 초기는 뭔데 이걸 하지 않는데 나중에 사이트를 안내해 드릴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라는 사이트를 개발한 개발자예요, 제가. 그래서 개발자이니까 선생님들한테 혹은 원장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꾸준히 한 달에 1번 혹은 2번 정도 꾸준히 진행하고요. 강의를 했던 것은 항상 녹화본으로 올려드려요. 왜냐하면 5시에 촬영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시도 하고 1시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필요할 때마다 들으시라고.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요 시즌에 가장 많이 문의가 와요. 1학기 총평을 해야 돼요. 한번 검토 부탁드려요 하시는 분도 있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혹은 1학기 총평도 굉장히 중요한데 학부모님한테 가정으로 생활기록부 형식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요즘 원에서 1학기 동안 우리가 관찰을 아이들을 하였고요. 그래서 1학기 총평은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정 연계해서 통지문을 보내는 기간도 꽤 많아졌어요. 그렇긴 한데 이게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럼 총평 안에는 평가제 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그럼 우리는 교사로서 2학기 준비에 뭐 해야 되지? 요 2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계신 원장님, 선생님 다 1학기 관찰일지 총평 마무리 하셨나요? 8월이에요, 8월. 했었어야 돼요. 하셨나요? 어떻게 되셨어요? 할 거예요? 8월까지가 1학기인가요? 자, 1학기 관찰일지 마무리는 1학기에 한번 연 2회니까 1학기에 한번, 2학기에 한번 해야 되는데 8월 정도에는 마무리 되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3개월마다 해서 뭐 1학기는 벌써 끝났어요가 아니라 1학기 마무리 정도는 하셨어야 돼요. 총평 어떻게 하셨을까요? 1학기 총평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셨어요? 관찰일지만 적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관찰일지는 월별 한 아이마다 작성을 하는 거고요. 또 그 아이에 관한 1학기 총평이 필요해요. 거기 안에는 무슨 내용을 또 적어야 될까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아시는 분. 막 대답을 하기도 전에 제가 답을 하지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하려고 머리를 막 굴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막 부담 가지 마시고 질문하니까 답을 해야 되는 거 빨리빨리 타자 치려고 하는데 왜 빨리 넘어가지 않냐 이렇게 제가 질문식으로 던지면 생각이란 걸 좀 하게 돼요. 사람은. 그래서 1학기 총평에는 그래서 뭘 쓰셨어요? 어떤 거 쓰셨어요? 자, 우선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평가제의 기본 사항을 보면요. 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하고 놀이에 관련된 내용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우리 단톡방에 어제 막 선생님이 화두를 올리신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1화 기록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이건 1화 기록이 아니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달아드렸죠. 자, 어디에도 평가제 어디에도요. 1화 기록으로만 쓰세요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1화 기록에 관련된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요. 1화 기록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관찰 기록을 하는 하나의 형태예요. 하나의 방법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도 1화 기록으로 쓰세요라고는 없어요. 방법을 소개할 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평가 지표에 1화 기록으로 쓰세요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상생활하고 놀이가 들어가게. 자, 일상생활은 제가 단톡에 댓글도 올렸지만 대부분 기본생활, 사회관계, 뭐 신체 운동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일상생활이잖아요. 거의 활동하는 게. 놀이는 뭘까요? 자연탐구가 될 수도 있고 예술활동이 될 수도 있고 많잖아요. 영역별로만 다 적어도 체크를 해도 우리는 일상생활과 놀이에 관련된 것을 관찰하고 월 1회 이상 기록이 되는 걸로 평정이 돼요.
어디에도 일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총평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텐데 총평은 어떻게 적으라고 했죠? 오늘 제가 유튜브 항상 공지하는 거기 유튜브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총평은요. 표준 보육 과정 영역을 구분해서 적으라고 하던데 이거는 총평이 아니네요라고 하셨더라고요. 100% 여러분들이 요 지표를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자, 여기 보면요. 총평은 월 1회 이상 기록하는 거는 표준보육과정 토대로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일상생활과 놀이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 2회 총평을 보면 아이들의 발달 특성과 변화가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 내용이 표준보육 과정을 토대로 해서 평가라고 했지 무조건 영역을 나누어서 평가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표준보육 과정 범주 안에서 네가 생각했을 때 너희 반 아이들이 발달 특성과 변화가 어떤 식으로 기본 생활 습관은 뭐가 좀 바뀌었고 혹은 말하기 의사소통은 어느 부분이 좀 바뀌었는지 이 안에 있는 범주 토대로 해야지 너의 마음대로 네가 판단한 대로 기록하면 안 돼. 라는 제재가 있을 뿐이지 어디에도 표준보육 과정 영역대로 나누어서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렇다라고 잘못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지표를 한 번 더 보죠. 아까 거기는 표지 간단하게 교육 자료로 올려놓은 거고 이건 지표 책에 있는 그대로죠. 2022년도 보면 여기에도 되어 있어요. 관찰 기록을 종합해서 관찰 기록 종합은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3월부터 지금까지 관찰 기록했던 걸 쫙 나열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의 이 아이가 어떤 발달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서 기본 생활은 좀 이랬고 아이들하고 의사소통 말할 땐 좀 이렇네. 아이들 다른 관계는 좀 이렇고 좀 풀어서 작성하시면 돼요. 표준보육 과정 안에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작성만 하시면 되는 것이 연 2회 기록하는 거예요. 연 2회 기록이란 말은 뭐죠? 그냥 3, 4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연 2회라고 하는 개념은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이렇게 기록하는 행위를 우리는 연 2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8월에는 총평 연 1회를 기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매달 하는 발달, 아이들의 발달 평가가 드러나는 관찰 일지는 따로가 아니라 그걸 쫙 모아서 보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기록했던 걸 어떤 걸 기록했지 기억 안 나시잖아요. 보육일지도 기억이 안 나시는데 아이들의 3월께 기억이 나실까요? 에이, 그래도요, 우리 반 아이들의 난 발달 특징은 좀 알아요는 신체 변화는 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언제쯤에 스스로 숟가락질을 했는지, 언제쯤에 문장을 내뱉었는지는 기억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발달 변화를 선생님이 파악하셔야 돼요. 어떤 걸로? 선생님이 작성했던 월별 기록을 토대로. 이해되세요? 그게 정도, 관찰 기록을 하고 총평을 남기는 정확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표준보육 과정 범주는 다 이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한번 0, 2세랑 3, 5세 4차 표준보육 과정 변화된 4차 표준보육 과정 토대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 놀이 찾아볼까요? 놀이는 어디 있을까요? 놀이. 일상생활과 놀이를 기록하래요. 일상생활과 놀이. 그럼 여기 놀이하고 일상생활이 다 어디 있죠?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영역은 일상생활이고요. 이 영역은 놀이예요. 나누기도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럼 뭐다? 일상생활과 놀이를 작성하라는 거는 그냥 표준보육 과정 안에 범주에 있는 것들을 작성하라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거 외에 선생님이 놀이로 잘 분류하던지 자, 우리는요. 유아반 선생님은 특히 유아 놀이 기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거기 안에 발달 변화는 빠지시면 안 돼요. 저희는 아이들의 활동 놀이 기록을 하는데 놀이 변화를 하는데 놀이만 나타나잖아요. 일상생활이 좀 빠진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치원과 다르게 표준보육하는 범주 안에서 왔다 갔다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안에는 일상생활과 놀이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표준보육과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제시한 거예요.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코칭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서 창의적인 아이, 자주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매뉴얼이죠. 그럼 우리는 요거대로 잘 이끌고 아이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잘 이끌어주고 그대로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보육과정이 꽤 많이 중요해요. 그런데 1학기 총평은 그럼 왜 쓸까요? 그냥
초등학교 성적표 나가듯이 1학기 총평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는데 우리 정말 1학기 총평 왜 쓰죠? 왜? 평가지에서 쓰라고 하니까 일 수도 있고 1학기 총평 왜 쓸까요? 왜 쓸까요? 1학기 총평은요. 1학기 마무리하는 거예요. 3월에 입소했든 6월에 입소했든 하여튼 1학기 총평을 토대로 우리는 이 아이가 어떤 성장이 발달이 했는지 분석을 하라고 했죠. 그다음에 2학기 지원 계획을 좀 세우셔야 돼요. 아이들은요. 발달 변화가 0세는 매달 다르지만 아마 1세대고 2세대면 1학기 기준 시점을 해서 아이들의 6개월 과정을 해서 조금 다른 각도의 발달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거 우리는 캐치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내가 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이 더딘 이유는 뭐지? 내가 어떤 지원을 더 해줘야 하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1학기 총평이란 것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평가제에서 의무사항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선생님이라면, 교사라면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학기를 토대로 어떤 발달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나중에 2학기를 지원하죠. 우리는 이 아이 분석해서 부모님, 이 아이는 이 부분이 못하니까 지원해 주고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우리 반 아이를 성장 발달을 분석해서 이 아이는 이 부분을 잘하는구나. 나도 몰랐네. 2개월 만에 이렇게 말문이 터뜨렸구나. 그럼 앞으로 문장 관련된 것을 더 많이 내가 연습을 해줘야 되겠다. 대신해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라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1학기 총평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시점이 되어서 어떤 아이는 3월, 6월에 입소할 때면 그 아이는 3개월밖에 안 되겠죠. 근데 전체적인 운영 상황에 보면 6개월 시점에서 어느 부분이 아이들이 발달이 빨랐고 왜 빨랐는지, 내가 어떤 지원을 해줬는지, 아니면 가정에서 이러한 지원을 해뒀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는 시점이 1학기 총평에 반드시 녹아내져야 합니다. 자, 여기 다른 선생님들이 작성한 걸 제가 한번 캡처해 와봤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 막 코칭을 많이 받는데 요건 사이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이 그냥 수기로 작성을 했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영역별 다 나눠져. 그리고 종합평가까지 했어요. 종합평가까지.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평가 지표를 보면요. 총평에는요. 발달 특성과 변화가 드러나야 된대요. 발달 특성과 변화. 자, 그러면 기록으로 남기려면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여기 제가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조금 파란색으로 수정을 해봤는데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요. 선생님들이 영역별로 다 나눠줘. 근데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영역별로 나눠야 된다는데 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종합평가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종합평가 안에 이렇게 짧게 적는 것이 아니라 표준보육과정 토대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쭉 적어 내려가시면 되지 영역별로 이렇게 안 나누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보면 기본생활도 다 잘 적었는데 발달 변화가 드러나게 적으려면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발달 변화를 드러나게는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요. 평가제에서도 중요하지만 가정통신문으로 보낸다면 부모님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가 6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지? 얼만큼 컸지?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똘똘해졌는데 선생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느낄 때는 어떤 부분이 많이 성장했지? 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생활기록부 보면 꼼꼼히 보지 않아요? 선생님 혹시 좋은 말 적었는지, 나보다 내가 놓친 혹시 더 좋은 것을 보지 않았는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정에 보내주는 자료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 꼼꼼히 이렇게 적었어요. 어, 이거는 요 사례가 아니고 다른 사례인데요. 자, 1학기 기본생활 작성을 했어요. 이제 7월 1일에 작성했는데 기본생활은 뭐 스스로 양치할 수 있고 변기에서 스스로 옷을 내려 소변을 보는 등 배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잘 때 손을 빨며 애착 인형 대용으로 엄마의 잠옷을 가져와 몸 위에 얹고 자기도 합니다. 요거랑 선생님들이 1학기 총평에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발달 변화가 나타나는데 요 하나는 매월 작성하는 관찰일지랑 뭐가 달라요? 그죠? 매월 작성하는 기본생활 습관에 작성하는 내용과 어떤 발달 변화가 느껴지세요? 발달 변화가 느껴지긴 하세요?
자, 요걸 어떻게 코칭에 들었냐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스스로 양치할 수 있고 변기에 스스로 옷을 내려 소변을 보는 그러면 발달 변화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7월 1일에 작성할 때 이 아이 상황을 작성한 거죠. 그럼 이거를 발달 변화가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좀 더 예시를 제가 풀어서 적으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제가 좀 더 풀어서 적었어요. 어떻게? 학기 초에는 선생님이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양치질 했다면 학기 초에는 안 했겠죠. 그죠? 그러면 학기 초에는 혹은 이 아이가 뭐 4월에 입소했다면 4월쯤에는 교사의 도움으로 좀 양치를 하였는데 이제는 스스로 양치질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변기 사용할 때는 스스로 옷을 내려서 소변을 보는 등의 배변 활동까지도 할 수 있어요. 낮잠을 잘 때는 예전에 엄마 애착 인형 대용을 이제 엄마 잠옷을 입는다고 하면 이전에 그 애착 인형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5월 말부터는 이거는 제가 지원해서 적은 거예요. 5월 말부터는 어떤 시점 애착 인형 대용으로 엄마의 잠옷을 이제 가져와서 몸 위에 덮어놓으면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 상황을 기록하는 게 1학기 총평이에요. 혹시 이해되세요? 이게 혹시 어려우신가요? 어떠세요? 발달 변화가 왜 드러나야 될까요? 선생님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적기 위해서 선생님이 1년 동안에 1년은 아니죠. 6개월 동안 작성하신 관찰 기록을 쫙 펼쳐놓고 보셔야 되는 거긴 해요. 아, 요때 좀 걸었구나. 얘가 2발, 3발 걷다가 요때 왜 다시 기어졌지? 왜 그랬지? 선생님이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발달 변화가 드러나게 총평을 반드시 기록해야 할 책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적기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좀 안쓰러워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너무 힘드실까 봐 제가 사이트를 오죽하면 개발했을까요? 적을 때 선생님들이 뭐가 가장 힘드세요 하면 이거는 기록해야 되고 평가제 때문이라도 하겠는데요. 가장 힘든 거, 마음에 가장 힘든 거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적는 게 이 아이를 제대로 적는 건가? 요 판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사이트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사이트에서는요. 1학기 총평에 발달 분석을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냥 기록해서 요렇게.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사이트가 조금 궁금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럼 우리 아이들 사이트는 어떤 식으로 해서 총평 기록을 남기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매달 기록하면요. 제가 점수화해서 자, 지금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지금 7월에 이제 다른 기관에서 학부모님에게 보내준다고 프린터 한 걸 저한테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좀 더 설명하면 부모님께서 콕 하실까요?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발달하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발달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부모님께서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라고 이렇게 첨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 보면 3월 달부터 4월, 5월, 6월, 7월까지 이 아이가 발달 변화가 어때요? 자, 여기 초록색은 자연탐구 영역과 사회관계 영역은 굉장히 빠르게 발달이 되었죠. 근데 이 부분은 기본생활하고 신체운동 이 부분은 완만하게 발달이 되고 있죠. 그래도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부모님한테 제공을 했을 때 총평의 기록의 발달 변화를 나타내는 것과 내가 그동안 기록했던 것이 누적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어머니 저희가 꾸준하게 기록해서 이러한 수치를 만들어냈더니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니 아이가 그래도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기는 이러이러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우리 아이들 관찰 일지라고만 치시면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라는 이름이 너무 쓰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이라고 썼는데 우리 아이들만 검색하면 병원이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관찰 일지까지 뜨시면 이렇게 떠요. 스마트 육아일지 우리 아이들인데 이걸 뜨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면 자, 우선 회원가입을 하시면 간단하게 돼요. 회원가입은 뭐 카카오톡 회원가입도 되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 저는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우선은 결과물부터 빨리 보여드리고 다른 뭐 사이트 안내 소개는 궁금하시면 나중에 그 단톡에 좀 올려주세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 우선 관찰 노트 작성에 아이들을 등록하고 관찰 일지를 등록해요. 자, 관찰 일지 등록하면 지금 저는 김우리라는 아이, 24개월 되는 아이를 지금 3월, 4월, 5월, 6월, 7월 거를 작성했어요.
자, 이 작성한 걸 한번 보시려면 이 수정을 한번 보시면 돼요. 수정. 수정을 보면 자, 24개월 아이의 사진도 들어가고요. 이거는 다 핸드폰으로 다 돼요. 자, 첫 번째 건강하게 생활해서 1세 수준이라고 했어요. 대표님 여기 보면 24개월인데 왜 1세 수준일까요? 근데 이거는요. 처음에 진단하실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돼요. 자, 모든 아이가 2세 수준이라고 해서 24개월 반 2세라고 해서 이걸 다 2세 수준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이 다양한 카테고리에서는 이 아이 수준은 1세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 만 2세 같은 경우에는 이 1세 수준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혼자서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교사의 도움으로 마무리한다. 아, 지금 우리 반 아이가 이 정도 수준이다. 2세여도. 3세여도 스스로 손을 못 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돼요. 혹은 이 아이는 2세인데 3세 수준이 있어요. 손 씻기 하고 이 닦기 시작하고 마무리를 자기 혼자 다 해요. 교사의 도움이 거의 없이. 그러면 3세 수준을 체크해야 누적된 체크들이 어떻게 변화 분석이 되죠. 매달 매달 체크하는 거는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하고 그러면 3월에 내가 작성했던 것이 여기에 떠 있을 거예요. 3월. 그러면 4월 거는 어떻게 하냐? 이 내용을 복사하시면 돼요. 3월 거를 복사해서 아이들의 발달 변화는요. 그렇게 큰 간극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쭉 읽어보시고 필요한 부분. 수면을 이제 좀 교사의 도움 없이 자는 것 같아. 요 부분은 2세 수준을 좀 높이고 다른 것도 한번 쭉 볼까? 요 정도도 2세 수준이 되는 것 같아. 2세 수준. 몇 개 정도만 체크하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달에는 당연히 베이스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달에는 좀 꼼꼼히 작성하시고 두 번째 달부터는 앞달의 걸 복사해서 변화되는 부분을 작성하고 앞달의 걸 복사해서 변화되는 부분을 작성하고 그래서 이렇게 매달 여러분들이 관찰 기록한 걸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평가에서 A평등 다 받은 거예요. 지금 3월부터 저희가 오픈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다 평가해서 A평등 다 받았어요. 요들에서 출력을 하면 6개 영역을 하시더니 몇 개 영역을 하시는데 저는 추천드리는 거 그냥 한 번에 하는 거 7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냥 6개 영역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양한 발달 변화를 볼 수 있으니까. 많이 관찰해야 아이 발달 변화를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셔도 되고 우리가 지금 오늘 1월에 1학기에 총평을 해야 되니까 총평을 여기 통계 그래프에 들어가시면 돼요. 통계 그래프에 들어가면 제가 김우리라는 아이를 제가 이 통계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구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3월부터 제가 7월까지 작성했으니까 7월까지 작성한 거를 한번 쫙 불러와 볼게요. 여기 보면 선생님 이름 다 연동이 돼요. 작성했던 거. 자, 제가 작성했던 수치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매달 기록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매달 짧게라도. 자, 여기 보면 3월부터 처음에는 물감이나 크레파스 색깔을 말로 표현하기 좋아하지만 끼적이기 능동적으로 하지 않음. 여기 매달 매달 기록하는 내용은요. 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총평에는. 매달 매달 기록하는 총평에는 정말 이 아이의 이 상황을 기록하고 싶다 하는 것만 기록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3월, 4월, 5월, 6월께 작성이 되죠. 그럼 선생님이 총평을 어떻게 쓴다? 나는 3월 걸 좀 앞으로 당겨서 어떻게 되는지 발달 변화를 보고 싶다. 드래그 복사해서 편집만 하시면 돼요. 붙이기. 그러면 3월에는 요런 행동을 보였고 4월이 되자 요런 행동을 보이고 5월 이렇게 편집해서 바로 출력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총평을 작성할 때 내가 발달 변화를 그동안 잊었는데 어떻게 작성하지? 6장을 쫙 깔아놓고 분석을 해야 되나?가 가장 올바르지만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정확한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사진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인데 저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6개월간 7개월간의 이 아이의 히스토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도 모르는. 처음에 끼적이기를 요 정도 했는데 어머 동그라미를 한 7월에 되니까 요 정도 그릴 수 있네. 선생님도 놓치고 있는 이 아이의 변화를 사진으로 이 아이의 인생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사회관계는 뭐 넣을까요? 하면 정말 친했던 친구가 계속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넣고 싶은 것. 예술 경험은 어떤 활동. 이 아이가 이렇게 조작했는데 나중에 어떤 표현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이 아이 한 명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계속 프린트를 하면
프린트도 페이지를 좀 나눠 놨어요. 요렇게 표지, 그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선생님 작성한 거, 세 번째는 요렇게 사진. 그래서 나는 사진까지는 너무 힘들다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런데 사진까지 힘들다면 이 페이지 출력을 하실 수 있도록. 요렇게 하면 1학기 총평이 되는 거예요, 총평. 요렇게 간단한 방법도 있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총평을 토대로 2학기 아이들한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총평 이렇게 적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거는 평가제에 걸리고요. 이거는 안 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사로서 가장 상위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고, N평정은 발달 변화 잘 드러내서 쓰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야죠. 하루하루 요 정도 시간 할애하는 것들이 이 아이에게 의미가 있어야 교사야죠. 그래서 제가 "요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록하고 이거를 토대로 2 학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걸 준비할까요? 선생님은요, 지금 1 학기 동안 놓쳤던 아이의 강점과 장점을 좀 파악해야 돼요. 강점과 장점을 어떻게 파악하냐? 몇 개월 동안 이 아이가 빠른 발달을 보였지? 이걸 좀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이런 지원을 한 2달 정도 하면 가능하겠구나.'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족한 것을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요, 아이들은요, 여기 계신 선생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요, 자신의 강점이 더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계속 메꾸어서 교과목 중에 가장 잘하는 과목을 더 앞세워서 잘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미래 사회 인재가 되는 것이지, 부족한 거, 이 아이는 영어에 가장 강점이 보이는데 수학을 부족하니까 보완해야 되겠다는 아니에요. 앞으로 잘하는 뾰족한 것을 발전해 주고 선생님이 그걸 계속 찾아주는 게 가장 좋은 선생님의 역할이거든. 그러면 1 학기 동안 한번 쫙 살펴보고 '이 아이는 뭘 잘하지? 또래에 비해서 뭐가 두드러지지? 그러면 요거 위주로 나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요 정도 빠른 발달을 보였네. 나는 앞으로 요 정도 빠른 발달을 보이도록 맞춰 줘야 되겠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야. '얘는 좀 달라. 얘는 좀 느려.'가 아니라 얼만큼 느린지 고만큼 기다려 줘야 되겠다가 지금 선생님이 2 학기 준비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혹시? 그래서 관찰 일지는요, 우선 작성은 평가제 때문에 절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얼만큼 잘 성장하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 아이 잘하는 건 뭐지? 다른 애보다 더 도드라지게 잘하는 건 뭐지? 그거를 담아내기 위한 의미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평가제에서 따로 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업무를 가중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의무화해야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이라도 듣고 관심을 보이고 기록을 할 때 '맞아.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었네. 요런 경험이라도 받지 않을까?' 해서 의무화한 거지 선생님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관찰 일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파악하는 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요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혹은 관찰일지 관련된 총평, 컨설팅이 좀 필요하시면 저한테 1대1 문의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무료교육, 오늘 진짜 30분 딱 맞췄네요. 보통 제가 30분을 넘거든요. 이제 무료교육, 오늘은 이제 1학기 총평, 요렇게 발달 변화가 드러나게 적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6개월간의 분석도 좀 필요합니다를 좀 안내해 드렸고, 혹시 그런 것들이 힘들면 사이트의 도움을 좀 받으세요까지도 안내해 드렸어요. 그래서 2학기는 어떻게 준비한다? 1학기를 토대로 한번 작성해 보고, 2 학기에 내가 지원할 건 어떤 걸 지원해야 되지? 다른 또래에 비해서 이 아이는 뭘 더 지원해야 되지? 이 아이는 잘하니까 내가 또 뭘 더 지원해야 되지? 요거를 준비하는 총평을 기록하시길 바라요. 됐나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오늘은 1 학기 총평 그리고 2 학기 준비에 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평가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중요한 거예요. 고거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냥 평가제는 언제 받더라도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평가제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라면 내 일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내가 아이들을 기록하고 기록했더니 이 아이들이 보이네.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잘 보이네. 그것만 찾으시면 선생님은 정말 교사로서 정말 필요한 교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꼭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30분 제가 무료 교육을 진행할 거 궁금한 거 있을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와, 그래도 오늘 멀리서도 오시고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꾸준히 오신 분은 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하죠? 꾸준히 오신 분은.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요, 저희가 네. 해 드리고 저희가요 좀 있으면 유보통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저는 평가제가 '어린이집의 수준을 굉장히 많이 높였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미 유치원 선생님들은요, 병설 선생님 아니고 유치원 선생님들은요 이거보다 더 많은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평가제가 아니라 '아 내가 교사로서 좀 책무성을 가지고 요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항상 고민하고 아이들하고 함께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성장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성장한 선생님이 인제는 누군가를 코칭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 정도로 좀 찬찬히 자기가 하는 일을 쪼끔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오시는 아무래도 시간을 30분 정도 할애하신 선생님에게는 반드시 큰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는요 또 9 월에 필요한 제가 또 무료 교육을 한번 들고 와 볼게요. 그때도 들을 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관찰일지는요 꾸준히 듣고 그래서 내가 리프레시 되고 다시 아이들을 볼 때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고 초점이 다시 달라져야 되니까 꾸준히 듣는 거 좀 추천드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